근데 진짜 라디오 같긴 하네요. 그러게. 이 팟캐스트 연습용이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작업실 소개 겸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작업실 영상을 찍은 적도 없고 저희 작업실 어떻게 모이게 됐죠? 일단 우리의 리더인 친구 김경원이라는 친구가 한 명 한 명 설득해가지고 모은 걸로 알고 있고. 전부 다 경원이랑 알던 사이죠. 형님도 그렇고. 그렇지. 네. 어쨌거나 연결고리는 경원이가 이제 연결고리로 축으로 삼아가지고 한 명 한 명 각자 뭔가 개성이 있는 친구들을 모았다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의도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실 모이는 사람들은 종종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지. 근데 이렇게 모인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경원이는 처음에 형한테 뭐라고 하면서 이거 같이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 나한테는 형 어차피 스터디 카페 가시는데 그 돈이랑 또이또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시작을 했지. 아, 효율 중심으로 설득을 했다. 그렇지. 효율적일 거다 이게. 어차피 돈을 낼 거면. 내 성격도 어쨌거나 이제 효율성을 좀 따지는 성격이고 이제 경원이는 그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니던 스터디 카페가 월에 15만 원 정도 냈었거든. 스터디 카페를 15만 원 내요? 저는 월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스카를. 그게 이제 약간 워크스페이스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 자리 하나 이렇게 빌리는 느낌이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에 3시간 동안 자리 이용할 수 있고 모니터 있고 이런 곳이어서 내가 이제 컴퓨터 작업 많이 하니까 월에 15만 원 내고 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커피 값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었거든. 그죠? 커피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 정도 가격대에서 형을 3시간 이상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같은 값을 내고 더 시간도 많이 쓸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테니까 같이 하자. 그렇지. 그렇게 설득을 했었지. 저는 설득의 단계가 없었어요. 작업실을 하기로 했고 정민이 형, 준용이가 있는데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이미 형이랑 준용이한테 저를 얘기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같이 할 사람 총 4명. 아, 그러니까 저랑 작업실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총 4명이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고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오케이 한 적도 없고 설득을 직접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물론 얘기 듣고 나도 좋아서 이제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좀 어이가 없긴 했죠. 그게 처음에 경원이가 나한테 작업실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제 자기 친구 중에 민찬이라는 친구가 있다.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 인상에 남는다.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이제 못할 테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을 벌려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대. 그게 정확한 내용과는 조금 비껴 있는데 의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창업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커피를 하고 있고 보통 지금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친구들은 목표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창업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씬에 들어왔을 때 창업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괜찮은 역할로 중요한 역할로 오래 있고 싶다. 좀 안정적으로 결혼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왔었는데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되게 고평가해주는 친구거든요. 막 오빠는 되게 재능이 넘치고 되게 센스 있고 되게 막 센서티브하고 막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생긴 것도 있고 거기에 설득당해서 창업을 먼저 생각했어요. 창업을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했던 말을 경원이한테 해줬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나는 할 거면 아싸리 크게 하고 싶다. 규모를 크게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종종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제 여자친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겁이 많아서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에 반박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나는 사람한테도 유통기한 전성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가장 하이 찍을 때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벌려놓고 그거를 수습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내가 내 노후까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을 다져놔야 된다.
그게 저는 한 30 중반에서 40 중반 요 한 10년 사이의 기간이 인간이 가지는 피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년 그 경험과 지식과 피지컬과 뇌지컬이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그 10년간 내가 차후에 20년, 30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자친구한테 하면서 이때 아니면 언제 하냐. 이때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게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약간 의도가 비껴가는 의도 약간 축약되고 뭐 하면서 경원이한테 그렇게 들린 것 같은데 의도는 비슷하죠. 어쨌든 그렇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그래요. 미감도 점점 떨어질 거고 뇌기능도 점점 떨어질 거고 체력도 점점 떨어질 건데 지금 아니면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이 모든 일들이 저한테는 약간 숙제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아니면 할 시간이 없어. 할 능력이 없어.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지. 지금 해야 된다. 뭔가 의도가 벗어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달라진 경향이 있기는 하네. 원래 내용은 그거였죠. 근데 경원이한테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경원이 같은 경우도 약간 미루는 감이 조금 근데 경원이가 일을 미루는 성격이 아닌데 뭘 미루냐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미뤄요. 자잘한 거는 성실 안 돼. 큰 거는 미뤄요. 제가 옆에서 봐온 경원이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결정 같은 거 있죠.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 조금 미루는 감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는 미룬다고 할 거고 누군가는 좀 신중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중이 도를 넘어서 좀 미루는 것처럼 보이는. 내 생각에는 그게 두려움이랑 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이게 사실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나도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긴 한데 그죠. 어쨌거나 이 우리가 사회적 알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몇 살에 뭐 해야 되고 몇 살에 뭐 해야 되고 이게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거가 정확하게 그 나이 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힘들죠. 많이 힘들죠. 그래가지고 경원이도 그게 힘듦을 느껴서 이제 미룬다고 보일 수는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 그 부분이 이제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신중한 거일 수도 있고 좀 미루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엔 좀 두려운 거일 수도 있겠다. 맞아요. 나도 무서워 사실 그런 게. 근데 내 생각에도 이 뭐 조금 그런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일반화 시키는 거를 좀 지양하기는 하지만 이게 내가 경험해 온 이 분당 퀴즈들이라고 해 나는. 분당 퀴즈들은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긴 하더라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것이다. 자라온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이었을 거고 주변 친구들도 다들 뭐 공무원을 한다거나 정말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아이를 이제 슬슬 낳아가는 이제 그게 내 주변에서는 거의 빅데이터로 쫙 몇 명이다. 내 친구가 몇 명인데 거기에 분당 그 친구들 그리고 대학 친구들, 뭐 대학원 친구들, 군대 친구들 이렇게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분당 친구들이 그런 비율이 높다라는 게 있거든. 근데 공감합니다. 지역적인 특성, 그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걸 확률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면서 자라게 될지 뭐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학군을 따지는 거고. 맞아. 뭐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이다 딱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냥 확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그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안산에서 쭉 살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안산에서 살다가 이제 용인에 자주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용인에서 친구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용인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경원이를 알게 되고 이렇게 건너 알게 된 건데 근데 그래요. 경원이가 봤을 때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선택을 했지? 안 무섭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봤어요. 근데 저는 반대인 거죠. 그게 뭐가 대수라는 거지? 별거 아닌 건데. 근데 왜 이런 간극이 오냐 생각해보면 경험의 차이고 맞아. 경험이 꼭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말고 그 간접 경험으로라도 보고 맞아. 들은 적이 없으면 그런 간극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런 간극이 심했던 친구긴 해요. 저와 경원이는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나 신기할 정도로 간극이 심한 친구긴 했어요. 네. 작업실 얘기하다 완전 빠졌는데 그러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모이고 형도 모이고. 그렇지. 네. 준용이랑 현수까지 이제 모이게 됐지. 그게 처음 의도는 그거였잖아요. 경원이가 한 말로 이제 대신하자면 혼자 있으면 혼자 집에 있으면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지. 계속 누워만 있게 되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생각만 하게 되니까 나와서 모여 있자가 첫 번째 의도였거든요. 맞아. 그래서 작업실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한 얘기도 그런 얘기였어요. 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렇게 시작했죠. 예. 그렇지. 어떤 것 같아요? 그 의도에 맞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 뭐 우리 회의할 때도 봤지만 이제 뭔가 의견이 하나로 귀결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지점이 이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컨텐츠들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그 간극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 그죠, 아무래도. 사실 이제 준용이랑 얘기를 따로 해봤을 때는 네. 이제 본인은 이제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하나의 컨텐츠를 내자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촬영을 하고 뭐 민찬이가 뭐 작가를 하고 경원이가 뭐 편집을 하고 네. 뭐 이런 형태 뭐 준용이가 나오고 아니면 뭐 준용이가 편집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각자의 장점들에 대해서 좀 역할을 나눠서 하나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나오는 간극이라고 봐.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준영이가 생각했던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라면 각자가 잘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드라마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 굉장히 덜 떨어져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누구보다 특출난 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뭐 학력, 뭐 숫자로 따질 건 뭐 IQ, 아니면 그 사람의 경력, 뭐 되게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제 사회적인 인식에서 떨어져 평균보다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뭐 학력도 짧아, 경력도 없어, IQ 검사를 해봤는데 IQ도 낮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요리를 엄청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만 나눠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 없이 그냥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럼 뭘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뭘 못하는 사람이야? 전부 다. 그냥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뭘 해도 못한다는 생각을 좀 편협한 생각인데 갖고 있거든요. 아니야. 근데 되게 좋은 말이었던 게 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 나는 그 너가 말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한다. 요게 사실 난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이 어떤 일을 대하든 간에 이거를 그래 해보지 뭐. 어떻게든 뭐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본다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잘할 것이고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대고 요거 안 돼 저거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이러면 못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결론을 지었었거든. 그럼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도로 극복할 수 없는 타고남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지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최고 전문가 영역이라고 하면 태도로서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죠. 라는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가 될 것이야. 손흥민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되면은 태도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 그죠. 그건 가지고 태어난 탤런트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나는 일정 수준 이상은 태도로 극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저는 이 얘기도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아까 준용이의 말처럼 각자가 잘하는 걸 모아서 어떤 하나를 하자. 저는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좋은 말로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비효율적이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 내가 한 분야에서만 한다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잘하는 거면 이미 그 사람은 그걸로 직업으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각자 잘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없지. 그렇거든요. 저도 커피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직업이 됐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그렇지. 내가 타고나길 커피 잘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알아? 내 취미의 영역에서 각자의 취미의 영역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각자 잘하는 거, 뭐 누구는 편집을 해, 누구는 뭘 해. 그러면은 무조건 싸운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 네. 사실은. 각자가 프라이드가 있는 부분, 내가 잘한다고 인정받은 부분만 맡아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버리면 남을 탓하게 될 것 같아. 난 너무 잘했는데 저 새끼 저거 뭐야? 아, 그치. 나는 촬영 되게 잘했는데 이 새끼 편집해도 뻔하지 마. 음. 저도 못 먹네. 약간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질 좋은 컨텐츠가 안 나올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렇기는 해. 예. 왜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부 프로가 아니긴 하잖아. 예.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간극이라고 봐. 어쩔 수 없이.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다 직업으로 그 컨텐츠 만드는 직업으로 갖고 있다. 돈을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러면은 그래? 시도나 해볼까? 그죠. 가 그제서야 이제 될 것 같거든. 근데 솔직히 뭐 우리 편집 툴도 안 정했어. 뭐 이게 사실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닌데. 그죠. 이것도 지금 한 30분 걸렸나 세팅하는데? 그죠. 막 세팅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남이 판단해 주는 것도 웃겨요. 누군가는 TV에 나가고 싶은데 TV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TV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너는 앞으로도 TV에 나와. 가 웃기잖아요. 웃기지. 예. 모두가 각자 원하는 걸 하는 거지 잘하는 걸 하려는 게 아니니까 나는 모두가 나왔으면 좋겠고 모두가 편집을 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촬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안 맞으면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해볼 기회는 여기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나는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혹시 알아? 현수가 정말 뛰어난 언변으로 정말 카메라 앞에 서는 걸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뭐 경원이가 진짜 편집을 기깔나게 해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미안한데 죄송해요.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렵네. 아마 알아서 잘하겠지. 그래. 어쨌든 작업실이 그렇게 모이게 됐고 우리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드는 걸 일단 목적으로 구심점을 잡고 시작하는 걸 지향한다? 그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개인 작업도 열심히 하고 각자 원하는 것들도 하고 쉼도 갖고 그렇지. 교류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뭔가 같이 한 걸 남기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잘 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우리가 이때 여기에 누구누구와 같이 있었다라는 거를 남길 방법이 추억하는 거? 근데 요새는 추억할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맞지. 그래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많이 하고 싶어요. 팟캐스트도 그런 의도였고 커피 강의도 그렇고. 그치. 제가 커피 하면서 갖게 된 생각 하나가 있는데 이제 경원이나 뭐 누가 들으면은 되게 어이없어 할 거예요. 제 이미지와 안 맞아서. 근데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될 되게 좋은 생각들을 많이 얻게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걸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게 꼭 돈 뭐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생각도 나누고 싶고 감정도 나누고 싶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경험 뭐 이런 것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커피 강의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 직업인 거를 당신들과 나누고 싶어. 근데 언제부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커피 바리스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일상 다반사처럼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나누고 싶어요. 여기 작업실에서도 가진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많이 나누고 싶고 네.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커피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사실 나는 너 만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그죠. 진짜 찾기 힘들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막 준용이랑 얘기해도 살짝 생각하면 하다가 어려워해. 그럴만해요. 저도 생각 많이 하지만 생각 많이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쓰지만
어려워요.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고. 맞아, 나도 그래. 예. 근데 난 사실 좀 그 지적 허영심이 좀 커가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런 거 알죠? 지적 함식이 크다고는 하지만 막상 공부라기보다는 쓰잘데기 없는 거 머리에 넣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맞아. 그래서 그 사실 우리 대학원 친구들이 다 그래. 예. 그래가지고 막 각자 딴 책 읽고 와가지고 야, 이 책 읽어봐라, 이 책 읽어봐라 막. 근데 정작 그 좀 중요한 내용들은 딱히 없고. 맞아요. 그 외의 것들 있잖아. 잡지식들. 맞아요. 핵심은 빼고 잡지식들만 이렇게 막 모아놓고 그러거든. 저도 그런 식이에요. 뭐 아는 거 많은 거 같아. 막 지식이 많은 거 같아 해도 그게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지. 재밌었던 거, 기억에 남았던 거, 뭐 이런 것들 위주고, 뭐 라디오에서 들은 거, 테레비 돌리다가 막 기억해 놓은 거. 근데 그런 거 기억해 놓은 이유도 알죠. 뭐 내 호기심도 있지만 어디 가서 말하면은 약간 인정받을 때도 있고. 맞아. 그런 허영심 말 그대로. 맞아. 그런 거 좋아하죠, 맞아요. 나도 그런 거 좋아해. 저도 경원이한테 똑같이 말했었는데 형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좋았다. 왜냐면은 저는 애초에 사람을 되게 가리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 다 싫어하고. 나도 좀 그래. 그런 성격이라 쉽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같은 사람이랑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축복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질리거든요. 언젠가 한 번씩은 질려. 리프레시를 나도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형이 나타났고 형님이랑 대화하면서 좋은 게 많았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것도 신기했고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대화하게 되는 것도 있고 좋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 만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특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인간에 대한 혐오가 좀 있어. 기본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성악설 비슷하게 야, 인간은 원래 나쁜 존재야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 나는. 근데 이제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착한 척 하는 것 뿐이야. 그걸 사실 나는 나를 보면서 느꼈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진짜 모두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추악할 생각들을 모두가 하나가 아니고 수백 가지씩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나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아니면 저 사람도 하는 걸까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한 채로 하염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본 모습을 숨기면서. 그게 잘못 발현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을 싫어하는 이유는 성격이었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에너지가 힘드니까. 근데 지금 떠드는 거 보면은 좋잖아요. 그렇지. 이러고 집 가면 힘들긴 하거든요. 나도 좀 혼자서 그 리프레시할 시간이 필요하긴 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앞으로 만약에 형님이랑 50년을 알고 지내도 말 못할 것들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겠지. 네. 근데 이게 참 인간의 비애 같아. 누군가한테 내 모든 면을 오픈할 수 있을까? 전 이거는 맞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간극을 나는 줄여 나가려고 노력은 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여자친구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행동을 하면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을 행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간극을 좁혀 나가는 중이긴 하지. 뭐 아직도. 근데 맞아요. 내 행동이 부끄럽지 않으면 내가 추악한 본성을 갖고 있더라도 떳떳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기준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냥 내가 저거를 먹고 싶다. 오늘 돈 내지 말고 도망칠까 생각만 걸로도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야 째째 막 이러고 막 그렇지. 그런 죄들을 많이 짓고 살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뭐 버스비 뭐 동전 막 그냥 던져놓고 막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뭐 볼펜 세벼고 하이테크 세벼가지고 애들한테 막 천원에 팔아보고 너무 오랜만이야. 그런 죄들을 짓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죄들을 짓기 이전에 생각이 있었을 거고 나이 들어서도 저는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을. 과연 그런 본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본성이 없는 이상적인 존재를 갈구하다가 종교를 믿고 만들어내고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게 어쨌거나 인간이
그룹을 이루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성을 숨겨야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그죠. 인지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종교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맥락상 맞는 얘기긴 해. 그래서 사람이 싫어요. 저는 모두가 나처럼 추악할 거란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저를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같으면 저는 다 싫을 것 같아요. 너 나보다 심하구나. 나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야. 경원이 썰 말해주지 않았어요? 경원이 맨 처음 봤을 때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작업실로 작업실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의자도 빼주고 앞접시에 피자도 덜어주고 뭐 괜찮냐 안 불편하냐 막 하면서 살갑게 대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제 솔직한 속마음은 저 새끼 존나 꼴보기 싫네 약간 경원이도 알지 이거는. 그거를 친해지고 나서 말해주니까 경원이가 엄청 충격받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수랑 군대 동기 그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수 통해서 저도 알게 된 거니까 경원이가 현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처음에 날 보고 나서 저 친구 되게 착하다. 되게 세심하다. 자기 여자친구랑도 그런 얘기를 막 했었대요. 저 오빠 되게 세심. 아니야 속으로는? 이 새끼가 사람을 다 싫어했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몇 분 찍었어요 벌써? 37분.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드러날 거 많을 것 같은데. 맞죠.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원래. 근데 나쁘지 않은데? 우리 둘이서 그냥 이렇게 잡담하는 것만 해도 라디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이런 직업을 골랐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카페에서 일하면은 바 안에서 협업해야 되고 다 같이 합을 맞춰야 되고 손님과 소통해야 되고 너무 싫거든요. 저는 지금 막연하게 생각해도 내 직업이 너무 싫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막상 또 일하면 재밌어. 그러면 뭐 어쨌거나 공존하는 거네. 좋음과 싫음이. 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맞아요. 근데 사실 나도 그 개발자라는 직업을 할 때도 사실 제일 좋았던 게 컴퓨터랑 대화하면 되지 라는 거였거든. 근데 일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는 이제 크지 않아. 결국엔 이것도 소통이고 그죠. 사람들이랑 협의해야 되고 뭐 기획자랑 협의해야 되고 디자이너랑 협의해야 되고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협의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이제 문서화가 중요하고 딴소리 못하게 이제 쾅 증거 남겨놔야 되고 증거 남겨놔야 되고 메일로 보내달라 그래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난 컴퓨터랑 둘이 이래서 좋아 라고 해서 좀 좋았었지만 어느 순간 컴퓨터랑 대화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더라. 오히려 사람들이랑 더 많이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근데 나는 그래서 모든 일이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해. 맞아요. 결국엔 사람 대 사람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고. 그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엔 이 일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 기본 로직이 다 똑같잖아요. 맞아. 니즈에 맞춰서 필요한 걸 뭐 생산하든 제공하든 필요한 사람한테 무언가를 판다는 만사 형통인 것 같거든요. 모든 로직이 다 그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 없이 할 수는 없죠. 결국엔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고. 그치. 뭐 요즘 AI가 막 직업을 뺏는다 아무리 이렇더라도 결국에는 소비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죠. 생산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크게 달라지는 건 나는 많이는 없을 것이다. 결국엔 사람이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있지. 뭐 그런 얘기도 최근에 많았었잖아요. 저거 보셨어요? 원리. 원리는 봤지. 원리 보시면은 우주선에 지구인들 뚱뚱해가지고 누워서 뭐 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모두가 모든 재화를 그냥 인프라를 그냥 모두 똑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뭐 얘기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나중에는 재화가 필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돈도 필요 없고. 근데 그게 형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미래로 가면? 그게 될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 상태에 지속된다면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생산 비용이 0으로 수렴하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노예 계층이 AI나 로봇이 되는 거고 인류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귀족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은 다 AI가 하고 이제 인간들은 뭐 너네 알아서 뭐 필요한 거 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식량과 자원이 그대로 지금 생산 정도 유지가 됐을 때는 가능하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나는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 근데 이제 발전이 병행되고 환경만 갖춰지면은 못 될 게 없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뭐 사례가 있잖아. 로마 제국이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은 무조건 노예가 다 하고 로마인이라는 것만으로는 이제 먹고 살게 해주고 요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못할 건 없다. 그러면은 직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겠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다? 이제 철학자들이나 그러니까요. 그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나 팔란티어 이런 친구들은 거기에 이제 기독교를 좀 끌어와서 이 그 간극을 좀 줄여보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좀 있거든. 뭐 동양 쪽에서는 뭐 충만주의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뭐 존재론 자체를 좀 더 충만할 수 있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끔 가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 근데 그 간극을 어떻게 채울지는 뭐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이제 편협한 그러니까 무식한 생각으로는 그게 결국에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러닝이라든가 이 살아남기 위한 발악을 이미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직업적인 것도 그렇고 고난과 실패와 불안감? 그러니까 내가 큰일이 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불안감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종합해서 사람을 이루고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서 내가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에서 내가 얻어낸 생각과 자아가 과연 진짜 자아일까? 진짜 나일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좀 반기지 않는 미래이긴 합니다. 만약에 그런 미래가 온다면 나는 실패도 하고 싶고 고난도 겪고 싶고 고통도 좋아요. 고통스러워 보고 싶어요. 다시 삶을 살린다면 같은 고통을 또 그러면 힘들겠지만 내가 이 기억이 없는 채로 또 한 번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난 고통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불합리함과 불편함과 불안함과 고통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 말이 되게 악담처럼 들릴 거예요. 너가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먹고 살만하진 않거든요. 물론 뭐 그래도 취미생활을 하고 직장을 이제 막 얻었으니까 얻었고 월세이긴 하지만 월세방에 살고는 있고 하니까 근데 결국엔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내가 못나면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고통도 있어야 돼요. 불편한 불합리함이 있어야 돼 하면은 특히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런 고통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있었어가지고 하는 말이고. 근데 뭐 맞는 말이긴 해.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고도화된 산업화 사회에서는 그게 계속 같이 왔었다고 보거든. 역사적으로도 인류가 고통을 어쨌거나 이제 경험해 가면서 성장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인정받는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나도 당장 떼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온 사회로서는 그걸 뗄 수는 없다고도 생각해. 근데 이제 뭐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통 경험기, 고난 경험기, 이런 기계.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유튜브에도 뭐 이거 해보겠습니다.
고통을 맞아, 겪고 맞아, 있습니다. 맞아.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좀 더 이게 진짜 이게 고통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나는 나만의 고통이 있더라도 이건 더 고통스러운데 비교적 고통이 그걸 이제 느끼면서 그래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안심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좀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을 좀 느끼긴 했었거든. 내가 고생을 안 해봤나? 이런 거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고통들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결론? 그러니까 성장 서사를 위한 무언가 고통이 과연 언제까지 통용이 될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모르겠네. 그렇죠. 근데 진짜 저희가 나이가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치. 끽해봐야 뭐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시기부터 따지면은 내 생각 갖고 산 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10년 됐어 사실. 진짜로. 그렇게 따지면 저도 뭐 사춘기부터 하죠. 사춘기쯤부터라고 하면은 뭐 한 15년, 20년. 나는 15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23살부터야. 사춘기가 23살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사춘기라기보다는 자아가 생긴 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진짜 기억이 나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한 게 군대에서부터 했거든. 그때가 그 도덕책에서 흔히 말하는 제2의 탄생기. 그렇지. 나 그때여서 그 전에는 사실 기억도 잘 없고 정말 그 하루살이 같은 삶이었어. 그냥 일어났네. 학교 재밌다. 끝이야 진짜로. 학교 재밌다. 그래서 되게 해맑고 활발한 아이였어. 그 뭐 장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잘 안 했어. 진짜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진짜 지나가다가 동영화 그리는 할아버지 보고 개 멋있다 나 동영화 할래. 진짜로. 근데 좋게 살았는데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운 좋게 대학을 갔어. 그것도 되게 운이 좋았어. 같은 그림 200장 그려가지고 똑같이 그려갖고 그냥 갔어. 같은 그림 200장 연습해가지고 이게 뭐가 나오든 간에 그냥 대충 끼워 맞추기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같은 그림 200장 그려가지고 뭐 운 좋게 거기에 또 대학을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술을 먹기 시작해서 술독에 빠져서 군대 가기 전까지 술만 먹었어. 그런 거예요. 저도 뭐 한 10년? 그럼 10년이라 치고 10년으로도 될 것 같은데 뭐 10년, 15년 사이에 제가 처음 진지한 생각을 하고 자아 성찰을 해보고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달라졌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세상이 변했다 이런 것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그러면 안 됐던 게 지금은 왜 아내가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잉 바보라는 게 지금은 뭐 야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아까 고통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그 성공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어떤 고난을 갖고 왔고 내가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고난을 딛고 일어난 개천에서 용난 약간 이런 성술이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운만 좋아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주는 거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어. 노력도 안 하던 사람이야. 근데 뭐 어쩌다가 뭐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땄어. 그래도 인정받는 것 같고 뭐 어디 뭐 토토 총판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쁜 쪽으로도 변한 것 같고 좋은 쪽으로도 좀 변한 것 같은 게 인정해주는 가치가 다양해졌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인정 안 했으면 하는 것들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불과 한 10년 15년 사이에 그게 이제 사실 그게 원인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돈거리는 거. 그게 크죠. 가장 크죠. 그러니까 너무 이 자본주의에 그게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돈은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요, 저도요. 그리고 제1의 가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사실은. 나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급격한 산업화를 겪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가치는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그 외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를 하는 거가 크기는 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성실하고 노력하고 고통받고 이 개천에서 용난 이것도 결국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거든. 결과가 결국엔 많은 돈을 벌었기에. 그게 돈이 아니라면 인정해주는 사람 누가 있지? 그것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조금 안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가치관들,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인정이 받아지고 있는 사회인데, 근데 그마저도 내가 저렇게 못 되니까 다른 가치를 찾아야지로 가는 경우들이나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꽤나 보이더라고. 나한테는. 그래서 결국엔 돈이지만 돈을 내가 그 정도로 못 벌겠으니 다른 가치를 찾아보자.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내 생각이야.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너무 생각해야 될 거, 고려해야 될 거, 내 스스로 가치관에 설립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나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항상 명확한 기준 1순위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행복한가 하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근데 이 기준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건 대입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한가? 지금 내 직장에서 행복한가? 내가 뭐 오늘 저녁 김치찌개 먹으면 행복한가? 내가 돈을 쫓으면 행복한가? 돈을 벌어보면 행복한가? 솔직히 돈 벌어보면 행복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모두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다 못 그러는 거 알아. 저도 돈을 벌면 얼마 벌어봤다고. 키키바에 몇백만 원 한 달에 뭐 바리스타 월급 받아보자 얼마 받는다고. 근데 어쨌건 간에 돈도 벌어보고 이제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뭐 여행을 갈 거면 여행을 하고, 연애를 할 거면 뭐 연애를 하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여행 갔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면 내가 뭐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람마다 너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쫓아보고 돈을 벌어보고 거기서 느낀 행복이 돈의 액수 단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은 체계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돈을 벌었을 때 내 뇌에서 도파민을 터뜨려주는, 돈을 소비하면서 내가 느끼는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런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게 뭘까? 내가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단발적인 행복을 원한다면 바로 어디 뒷골목 가서 주사기 하나 구한 다음에 패렉 가죠. 근데 이제 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행복을 오랜 시간 지속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심지어 나는 돈 벌어서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여기서 몇 개 가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근데 내가 직장에 되게 불행해. 그래도 버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어도 내가 내 직장에서 불행하다면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기준들이 하나둘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직장에서 이만큼 행복해야 되나? 직장에서 행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행복하진 않더라도 불행하지 말자. 내가 여기서 일을 오늘 하루 더 버텨낼 이유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냥 가족, 와이프 뭐 이런 거, 몰라, 결혼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당장에는 그래도 내가 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다. 그렇지. 네, 나는 최근에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기는 해. 사실 행복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이제 나는 결론을 내렸거든. 그래서 이 순간이 행복한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가 이제 나한테는 좀 무의미해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걸 온전히 느껴야 그죠.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지. 이제 앞에
벌어져 있는 일들이 치여서 그냥 내가 이거 빨리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살아왔다면 뭐 책 읽어야 돼, 나 책을 읽을 때 좋으니까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네? 글을 읽고 있네? 이거를 인지하는 것 자체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이 정확하게 이 감정이라 그래야 되나? 감정을 내가 인지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단발성 행복이었을 수도 있겠다. 뭐 축구를 본다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도 단발성 행복이지 않았을까? 난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 결과를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죠. 그냥 결과만 봐도 이렇게 됐네? 맞아요. 요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행복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태도랑 관련이 되는 건데, 그죠. 그럼 내 태도를 좀 명확하게 이걸 인지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세팅을 해놓기는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되게 예민해지는 과정이고 예민해져야 돼요. 맞아. 내가 좋은 걸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에 예민해져야 되는데. 맞아. 맞아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확 떠오른 건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은 되게 무감각하고 맞아. 부정에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맞아. 사람이 그렇게 설계된 것 같아요. 뭐 생존 본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생존 본능이겠지? 예. 왜냐면은 뭐 부정의 감정이나 감각을 느낀다는 건 생존의 위협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훈련이 좀 필요하기는 해. 맞아요. 나도 되게 힘들거든, 그런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생각해보면 말을 하고 있네? 마이크로 수업이 되네? 와, 해냈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좋은데 그게 제 여자친구랑 연애하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여자친구는 이제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닌데 행복해요. 오늘 크루아상이 맛있어, 오빠. 와, 맞아. 어제보다 더 바삭해. 근데 그때 표정이 진짜 과한 게 없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인생이 불만인 사람이거든요. 오늘 크루아상이 바삭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여태 안 했어? 이런 사람이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개웃기네. 일 제대로 안 하지. 개웃기네. 놀랍게도 과장 하나 없어요. 일할 때 그래 이러면서 일했거든요. 그 팀원들이 별로 싫어했어요. 저 엄청 싫어했어요. 너무 웃기다. 땀나봐. 그래서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는데 연애하면서 그걸 좀 많이 영향을 받기도 했고, 어느 순간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친구는 되도 않는 거에 행복해하고 있고, 지금 나는 진짜 별것도 아닌 거에 세상 진지해져서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스스로가 쪽팔리고 여자친구랑 다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은. 네. 그래서 행복한 거에 예민해져야겠다. 맞아. 앞서 단계가 하나 더 있었던 게, 그냥 그런 상황을 겪고 행복한 거에 예민해져야겠다로 바로 가지 않았고요. 그 전 단계가 뭐였냐면, 화를 좀 줄여야겠다. 맞아. 불평불만을 좀 덜 해봐야겠다. 맞아.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봐봐야겠다. 그거 나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래. 불행한 만큼 행복도 같이 할래. 난 안 되겠어.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라고 난 봐.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불행해져. 진짜로. 안 되더라고.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만 좀 최대한 화내지 말고 대신에 화라는 감정 자체를 죽이지 말자. 이건 못 죽이는구나. 나는 그냥 있는 사람이다. 괜찮아.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불행하면 마음껏 불행하고, 대신 행복할 때도 마음껏 행복하자. 로 가지더라고요. 좋은데? 네. 마무리 해볼까요? 어떻게 마무리해? 떠들다 보니까 뭐 1시간 찍었는데 작업실 얘기를 하다가 이상하게 왔는데 뭔 얘기 한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나도. 근데 재밌었어. 되게 재밌게 얘기했고 재미로 남았고, 1시간 정도의 대화 내용 지금 하나도 안 되짚어지는데 시험삼아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나도 이거는 좀 주기적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럼 마무리를 그 민찬과 형님이 먼저, 정빈과 민찬의 라디오 1화였습니다.
홀리 쉣. 라디오 1화였습니다. 정빈과 민찬의 라디오 1화였습니다. 2화에서 만나.